와, 현직 엘사세요? 모양이 동그란 구형 얼음으로 나오는데 볼수록 오지고지리고 레디고를 외치게 되는 신기함이다. 오죽했으면 왕근님이 냉장고 온 다음날 카톡으로 냉장고가 알라왔다고 놀라서 카톡 올 정도였다. 냉장고 하면 LG와 삼성 중 고민하는 것이 국룰. 근데 냉장고만큼은 그 특성상 두 브랜드 모두 사서 비교하는 리뷰를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 리뷰광인 귀곰, 진짜 비교를 위해선 둘 다 구매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 그래서 600만원 들여서 두 개 다 샀다. 일단 리뷰에 앞서 구매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냉장고는 거거익선이다. 2인 가구 이상이라면 무조건 800리터급으로 추천이다. 냉장고는 특성상 남는 거 다 때려박게 되는데 작은 거 샀다 공간 부족으로 분명히 후회한다. 그래서 이번 두 브랜드의 구매 기준은 800리터급 중반에서 올해 두 브랜드의 메인 신기능이 탑재된 제품, 차로 치면 현대의 그랜저급 위치랄까, 그런 제품들로 구매해서 삼성의 경우 6개월, LG의 경우 한 달을 사용해보며 비교해봤다. 뭐 긴 말 찌끄릴 필요 있어? 바로 비교 들어간다. 디자인 비교.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결정할 것이 그 공간을 결정해주는 중심점이 되는 물품 찾기다. 왜냐면 존재감이 큰 물건의 스타일과 색에 따라 나머지 제품과 소품을 정해 공간의 통일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인테리어 컨셉을 정립하는 가장 편리한 순서거든. 보통 이런 존재감이 큰 중심점이 되는 제품의 1요소는 주로 크기가 큰 제품이 되게 된다. 뭐 부피가 크면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도 커지니까 존재감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치지. 그런 의미에서 거실의 컨셉을 정할 땐 소파, 서재나 방은 책상, 그리고 부엌의 컨셉을 정하는 1탑 제품은 단연코 냉장고다. 최근 삼성과 LG에서 벌이고 있는 깔맞춤 전쟁의 시발점이 이 냉장고에서부터 촉발된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특히 혼수에서 냉장고 고른 후 같은 브랜드로 이어서 나머지 가전들을 살 가능성이 높아서 이 냉장고가 브랜드 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 연속기의 첫 콤보랄까? 아무튼 그래서 두 브랜드 대체 디자인이 뭔 차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봐봐. 솔직히 거가 아니야. 근데 두 브랜드의 다양한 가전을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모양은 비슷해도 컬러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랐다. 똑같구만 헛소리하지 말라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두 브랜드의 전혀 다른 가전 컬러 접근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브랜드의 컬러 방향성을 한 줄로 요약하면 삼성은 파사드, LG는 오브제다. 이런 두 브랜드의 차이를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이트 컬러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르는 냉장고 컬러이기에 두 브랜드의 대표성을 설명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먼저 LG의 경우 가장 베이스가 되는 화이트 컬러가 약한 미색의 베이지가 섞인 화이트다. LG 오브제 라인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컬러인데 이 색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얀 백색이라고 보기엔 미색의 베이지색이 섞여있다. 색 자체는 엄청 감성적이고 이쁘다고 생각돼서 감성충으로서 대만족하는 색이다. 근데 이 색이 아까도 말했듯이 순수 화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가 주변에 비해 튄다는 거다. LG 스스로를 지칭하는 브랜드명처럼 하나의 단독 오브제로서는 너무나 예쁘고 감성적이지만 일반적인 냉장고장이나 싱크대 그리고 벽지 등의 반도의 쨍한 화이트 인테리어와의 연결성이 뛰어난 느낌은 아니다. 반면 삼성의 경우 내가 선택한 건 비스포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색 세타 화이트이다. 정말 별거 없어 보이는 이 흰색의 장점은 바로 이 특이할 것 없어 보임에서 나오는 연결성이다. 이 흰색 자체가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흰 벽지나 쨍한 화이트의 싱크대나 냉장고장과 튀지 않고 어울린다. 정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건물 정면 파사드를 보는 것처럼 벽과 장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의 면으로 이어지는 느낌이랄까? 삼성이 이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내 가구업체들과 함께 색을 협력하는 등의 공을 들였다고 한다. 싱크장에 완전히 들어가는 각 브랜드의 제품으로 비교하면 이런 색의 연결성의 차이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이 된다. 색상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경험과 느낌에 의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르는 화이트 색상을 선택할 때는 두 브랜드의 이런 차이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삼성이나 LG나 10개 이상의 컬러 조합이 가능해서 기타 색 관련 자유도는 둘 다 높기 때문에 화이트가 아닌 컬러 색으로 간다면 취향에 따른 선택의 영역이 될 것 같다. 최근 LG도 퓨어 화이트 계통의 색상을 오브제 라인에 넣고 있는데 삼성보다는 역시나 좀 더 튀는 느낌이랄까. 플러스 메탈 소재의 무광이나 글래스 소재의 유광 등 브랜드마다 전면 재질 또한 선택해야 해서 이 점도 컬러 선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색감 디자인 관련 한
줄 정리. 화이트 선택 시 가전이 돋보이는 형태가 좋다면 LG, 주방과의 통일성이 중요하다면 삼성 쪽이 메리트 있을 것 같다. LG는 이런 방향성을 더 강화하여 아예 전면 패널에 조명을 삽입하여 색을 17만 가지 조합으로 변경해버리는 무드업 제품을 출시한다고 한다. 하여간 LG 가전형들 한번 악셀 밟으면 적당히가 없이 화끈하게 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이스메이커 비교. 삼성과 LG의 올해 기능 메인 대결은 가히 얼음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각 브랜드가 아이스메이커 기능에 가장 공을 들인 게 느껴진다. 사실 냉장고에서 뭐 더 발전할 기능이 또 얼마나 있겠어. 냉장고 본연의 기능 발달은 이미 정점인데다 잘 만들어도 이게 티가 안 나거든. 근데 이 얼음의 경우 다양한 취미 활동이나 상황에 따라 그 수요가 더 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는 데다 기능이 뇌리에 고마셀이 팍 박혀주거든. 그걸 캐치했는지 두 브랜드 모두 이 부분에 힘을 빡 줬는데 이 기능도 브랜드에 따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서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다. 이 아이스메이킹 기능의 경우 비유하자면 삼성이 아오키지라면 LG는 엘사라고나 할까. 먼저 삼성의 경우 많은 얼음을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기술이 메인이다. 이름도 빅아이스 메이커인데 이 2.5리터까지 물이 들어가는 물통에 물을 채우면 얼음을 얼린 후 자동으로 이 냉동실 얼음통으로 보내준다. 일반적인 냉장고에 얼음 얼리려고 하면 얼음 틀에 물 받는 것부터 귀찮은데 이거 들고 냉장고로 이동하다 바닥에 물 흘리면 진심 개빡친다. 눈물의 똥꼬쇼 끝에 물을 얼린 후도 문제인 게 얼음 먹겠다고 이 얼음틀 보면 얼음끼리 다 붙어있다. 그래서 뒤틀어서 얼음 깨려고 하면 꼭 얼음 몇 개 튀어나오면서 바닥에 나뒹구는데 이 순간만큼은 붙여도 쌍욕 튀어나온다. 그리고 얼음 꼭 필요할 때 보면 얼음 없는 게 국룰이다. 삼성의 경우 이 귀찮은 과정을 싸그리 순삭시켜버렸다. 그냥 물만 부어주면 끝인데 24시간 지난 후 확인해보면 와, 현직 아오키지세요? 아이스에이지 기술 쓴 것 마냥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양의 각얼음이 만들어졌다. 게다가 이런 얼음 생성 관련해 내가 해줄 노동력은 물만 부어주는 거라 엄청 편리했다. 모닝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점심 식후땡 콜라 등 이번 여름 하루 종일 얼음을 계속 사용했는데 진심 얼음 모자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LG의 경우 마법 같은 얼음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메인이다. 이름도 장인이 만든 얼음이란 뜻으로 크래프트 아이스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는 이 물통에 물을 채우면 자동으로 하단 냉동실 얼음통으로 보내주는 프로세스 자체는 동일하다. 근데 나오는 얼음 결과가 완전히 다른데 LG의 경우 와, 현직 엘사세요? 모양이 동그란 구형 얼음으로 나오는데 볼수록 오지고지리고 레리꺼를 외치게 되는 신기함이다. 오죽했으면 왕근님이 냉장고 온 다음날 카톡으로 냉장고가 알라왔다고 놀라서 카톡을 정도했다. 이게 모양이 이렇다 보니 멋이란 게 폭발한다. 구형 얼음의 간지 포인트는 역시 투명함인데 LG형들 이 투명한 구형 얼음 만들겠다고 2012년부터 기술 개발해서 7년이나 걸려서 개발했다고 한다. 덕분에 하이볼이나 아에 담았을 때 진심 미쳤다. 겁나 이쁘다. 다만 단점이 완벽하게 투명하지가 않다. 최대한 천천히 어는 모드로 만들어도 기포가 조금 들어가 있다. 그리고 완벽한 원형이 아니다. 원형 탈모온 것 같이 위에가 분화구 모양으로 좀 파여 있다. 또 이게 천천히 녹는다고 광고해서 동일 질량의 각얼음이랑 녹는 속도 실험을 해봤는데 솔직히 결과에서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가장 아쉬운 점은 제작 속도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어는 속도가 느린데 이러한 이유로 하루 최대 6개까지 밖에 못 만든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물통에 물을 채운 후 올려놓으면 얼음통에 물이 흘러 들어가 채워지는 기구도 만들어놨는데 얼면 돌려서 빼고 하는 게 좀 귀찮긴 하다. 다만 이 두 브랜드 모두 얼음이 떨어질 때 소리가 꽤 난다. 특히 LG의 경우 얼음 크기가 또 크기인지라 쿵 소리가 난다. 또 단점으로는 두 제품 다 이 얼음을 얼리기 위한 배수관 자체를 자체 청소할 수가 없다. 기능은 편리한데 장기간 사용 시 기사님 불러서 청소해야 한다는 것도 난관이다. 아이스메이커 한 줄 정리. 빠르고 많은 얼음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면 삼성, 간지나는 얼음이 필요한 술덕이나 커덕이라면 LG로 가자. 냉각 능력 비교. 솔직히 냉장고 고를 때 이거 진짜 잘 시원해지나 고려하면서 사진 않잖아. 그만큼 냉장고 고유의 냉각 능력의 경우 브랜드를 떠나서 다 출중하다. 성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는데 최근 냉장고들은 대부분 간접 냉방 방식이라 성의 문제는 둘 다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두 브랜드 간 고려해야 할 부분은 냉각 방식에 따른 편의성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 냉각 방식에서 두 브랜드
브랜드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컴프레셔의 개수다. LG의 경우 일반적인 냉장고처럼 컴프레셔가 1개인데 삼성의 경우 컴프레셔가 무려 3개지요. 이 컴프레셔 개수가 많고 적냐에 따라 냉장고 성능이 좋고 나쁜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데 기능적 차이에 따른 편의 옵션은 체감 차이가 났다. 이 편의 옵션이 바로 개별 공간 냉각 컨트롤이다. 삼성의 경우 이 컴프레셔가 3개다 보니 3개의 공간을 각각 따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능 최고의 아웃풋은 오른쪽 아래 칸 자체를 김치 냉장고로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위쪽 조작 패널에서 냉동실 우측 칸을 마이너스 23도에서 4도까지 7단계로 설정이 가능한데 김치 보관 모드를 선택하면 이 칸 전체를 김치 냉장고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김치 보관 모드의 경우 강냉, 표준, 양냉으로 나눠 염도에 따라 설정도 가능했다. 디테일 보소. 내가 이거 성능이 궁금해서 6개월간 김치를 보관하며 초장기 테스트를 해봤다. 그 결과 물론 김치 전용 냉장고급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몇 개월간 보관하기에는 맛의 유지나 숙성도 측면에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 이 냉장고가 있는 사무실의 경우 20평이라 추가 김치 냉장고를 마련할 공간이 없는데 이 기능 하나로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큰 기능이었다. 그리고 개별 컴프레셔라 그런지 김치 냉장고 칸의 김치 냄새가 다른 칸으로 안 옮겨졌다. 이것도 숨은 장점이었다. 물론 LG처럼 아래 두 칸 모두 냉동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개별 공간 냉각 컨트롤을 통해 이 멀티 팬트리 부분의 기능도 선택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건 김치 냉장고 기능만큼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컴프레셔가 늘어남으로 인해 장기 사용 시 고장 빈도가 더 늘지는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건 6개월 사용만으로는 검증이 어려웠다. 냉각 능력 한 줄 정리. 집이 좁은데 작게라도 김치 냉장고는 필요하다면 삼성, 김치 냉장고를 따로 쓸 수 있다면 뭐 어느 브랜드를 사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내부 공간 비교. 내가 산 모델의 경우 삼성이 847리터, LG가 867리터다. LG가 스펙상 20리터 정도 더 크다. 내부 구조 자체는 두 모델 다 3층 구조로 냉장실과 냉동실 모두 브랜드 간 체감상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두 브랜드 모두 큰 물건을 쉽게 적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성 성반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중도어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경우 삼성은 우측만, LG는 좌우측 모두 가지고 있는데 개인차긴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 습관 때문인지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서 이 기능을 잘 사용 안 하게 됐다. 다만 내부 공간의 경우 디테일 부분에서 LG가 좀 더 만족스러웠다. 이 문 쪽 선반의 경우 삼성은 고정된 위치에 탈부착하는 형태라면 LG의 경우 무빙형이라 좀 더 높낮이 조절에 대한 자유도가 높았다. 그리고 삼성의 경우 이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문 하단 위치에 LG는 아득바득 멀티 수납 코너를, 그리고 꼭대기층 하단에는 신선 플러스 트레이를 붙여 내부에 영끌하여 추가 공간들을 창출해냈다. 내부 공간 한 줄 정리. 비슷한 용량 사이즈에서 선택에 영향을 줄 브랜드 간 결정적인 차이까지는 없었다. 다만 공간 창출 디테일 면에선 LG가 우위인 것 같다. 가격 비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전은 가격이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백색 가전 오프라인의 경우 프로모션에 따라 해산물 시가 마냥 가격 변동폭이 시기에 맞춰 달라진다. 각설하고 단독이면 무조건 온라인이 싼데 3개 이상 조합하기 시작하면 오프라인 쪽이 더 싸진다. 특히 혼수의 경우 브랜드를 막론하고 오프라인 프로모션 할인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혼시 장만하는 가전은 오프라인의 오픈 점포를 찾아가자. 자, 이런 가격적인 백그라운드 썰을 푼 게 나 같은 경우는 온라인 단독으로 구매했기 때문인데 삼성의 경우 280만원, LG의 경우 293만원에 구매했다. 가전에서 보통 비슷한 체급이라면 LG가 살짝 더 비싸다. 여기서 가격 변동이 될 수 있는 기능은 정수기 기능이 탑재되고 노크온 기능이나 터치 스크린 등이 추가되면 가격이 업. 초반에 설명했던 아이스 메이킹이나 공간 분리 냉각 기능 등의 신기술이 빠지면 가격이 다운되니 이 점 참고하자. 가격 한 줄 정리. 올해 신기능이 추가된 800리터 중반대 제품의 경우 두 브랜드 모두 온라인 최저가 200만원대 후반 정도였다. 다만 이게 새로운 기능이 빠진 800리터 초반대의 경우 여기서 가격이 확 떨어진다. 냉장고의 본질인 보관과 그에 따른 용량만을 감안하는 가성비 유저라면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구매하자. 전력 사용량 비교. 전력 사용량의 경우 우선 에너지 효율이 이 삼성 모델의 경우 1등급, LG 모델의 경우 2등급이다. 하루 일평균 전력 사용량을 보면 1등급인 삼성이 일평균 1.3kW, 2등급인 LG가 일평균 1.5kW로 그 차이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는 아니다. 1년 사용량 기준으로 넉넉 잡아도 약 15,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덜 쓰는 건데 동일 브랜드의 에너지 효율 1등급과 2등급 제품의 가격차는 40-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근데 전기료 10년을 써도 15만원 아끼는 거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 1, 2등급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 전력 사용량 한 줄 정리. 냉장고의 경우 1, 2등급 전기요금의 경우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2등급에 편의 옵션이 빵빵한 걸 선택해서 돈 아끼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기타 성능 비교. 앱 연결성은 삼성의 경우
스마트띵스 LG의 경우 LG 싱큐 앱을 통해 원활히 연결이 가능했다. 냉장 냉동의 온도 부분 조절도 원격으로 가능한데 삼성의 경우 우측 하단을 어떤 모드로 사용할지도 앱에서 설정이 가능했다. 사실 두 앱 모두 가장 유용했던 부분은 앱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였다. LG의 경우 문 열림 횟수나 시간마저 앱으로 체크해줬다. UV를 통한 살균 및 탈취 기능의 경우 두 제품 모두 탑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전 이 기능이 없는 제품 대비 냄새를 많이 잡아줬다. 그렇다고 완벽하다고까진 할 순 없겠지만 확실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느껴졌다. 소음의 경우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둘 다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 컴프레셔 가동 기준 삼성이 42.4dB, LG가 41dB 수준이었다. LG가 아주 약간 더 조용하긴 한데 솔까 이 정도면 선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메탈 쿨링의 경우 솔직히 일상에 와닿을 정도의 기능은 못 느꼈다. 문 오픈 각도도 둘 다 열림각이 120도 이상은 될 정도로 넓었다. 그리고 LG의 경우 문을 열면 이 조명이 은은하게 밝아지는데 뭐 쓰잘데기였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해야 하나. 추가사항, 내 돈 주고 사서 직접 겪어봐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우선 음식 보관량이 많지 않고 인테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키친핏으로 선택해라. 일반적인 냉장고장의 경우 일반 핏으로 선택하면 보는 것과 같이 냉툭 돼서 되게 보기 싫다. 키친핏의 경우 이 냉장고 깊이를 짧게 하여 냉장고장에 딱 맞춰주는 옵션인데 삼성과 LG 두 브랜드 모두 가능하니 구매 전 냉장고장을 측정하여 구매하자. 난 가로 세로만 고려하고 깊이를 생각 안 하고 샀다. 현장에서 넣어보고 나서야 후회했다. 그리고 기사님 계실 때 꼭 현장 체크를 권하는 게 바로 문 닫힘 테스트다. 나 같은 경우 이 삼성 비스포크에서 이 문 사이 냉기를 막아주는 차폐막이 달린 왼쪽 문이 천천히 닫으면 꽉 안 닫히는 현상이 발생했다. 무심결에 살짝 닫았다가 다음날까지 열려 있었던 걸 발견한 적도 몇 번 있었다. 아이 또 이러네 이거. 아이씨. 이게 댓글에서도 동일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나만 겪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엔 이 문의 단차가 LG와 비교했을 때 좀 있는데 문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단차로 인해 이 맞물리는 곳에 뻑뻑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 같다. 현장에서 이렇게 살짝 문을 닫아서 잘 닫히는지 테스트해보고 안 닫히면 현장 기사님께 바로 문의하자. 그리고 장 없이 냉장고 단독으로 구매한다면 LG의 경우 이 옆면이 손자국이 잘 난다. 삼성의 경우 자국이 잘 안 나는 재질인데 LG는 뭔 기름종이 마냥 손자국이 잘 남는 재질이라 신경 쓰인다. 그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꼭 우리 형님 누님들이 다는 댓글이 그래서 넌 뭘로 구매할 건데? 나 항상 말하지만 가전에 완벽한 제품이란 없다. 나한테 더 맞는 제품이 있을 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르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너무 멀고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만약 10평에서 20평 초반 사이즈에 추가 김냉 놓을 공간이 없는 집에 산다면 삼성 제품으로 살 것 같다. 일단 김냉 기능이 너무 유용했고 아이스메이커 기능도 정말 만족스러웠다. 거기에 인테리어 덕후로서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싱크대와의 연결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다만 김냉을 따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전들을 LG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 LG를 구매할 것 같다. 아무래도 동일 브랜드로 많이 사서 얻게 되는 할인폭도 무시 못하고 앱을 통한 통합 조작이 편하니까. 아무튼 내가 돈지랄하면서 얻은 정보를 통해 올해 신제품 냉장고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